장옥정만 다는 거예요. 이현왕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속상한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장옥정, 얘 그냥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뭐냐면 그냥 매일매일 이 숙종이 장옥정만 찾으니까 어느 날 쪼르르르르르 가가지고 인현왕한테 가는 거예요. 속을 뒤집으러 갔구나.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매일 자고 잡니다. 아, 비슷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마, 오늘 전하께서 또 오신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 역시 한숨이구나. 와. 살려달래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냅두지 좀. 막 이런. 진짜 미웠겠다. 너무 미워. 진짜 미웠겠다. 얄밉다. 아니 그 얘기 들으면 어땠어 이년아? 화가 나서 사실 막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지. 얼마나 속이 진짜. 상했어. 사람인데. 기가 막히지. 진짜 얄밉겠다. 진짜 얄밉지. 인연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전하께서 그런 얘기하셨으면 명을 잘 받고 따라야지.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뭐 이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인 인연하고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야, 근데 진짜 근데 약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면 그 숙종한테도 막 엄청 그러니까요. 막 이쁘기만 해서 될 건 아니거든요. 네. 언변이나 어떤 사람을 감는다고 네, 하나요? 약간- 매력이 있었지 네. 않았을까요? 구미호 같이 이렇게 다 홀릴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아까 같아요.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조선시대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소나기에 들었다는 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인연왕 일을 안 해 숙종이. 연애하느라 연애하느라 일을 안 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아이를 못 낳았다. 너의 역할은 아들 낳아서 이 왕위를 잇는 건데 너 못했잖아. 네가 아이를 못 낳았잖아 이렇게. 그렇지. 너 아들 못 낳았잖아. 두 번째 너 질투했지. 조선시대는 여성들이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투기하면 안 되거든요. 질투도 하면 안 돼. 좀 치사하다. 왜냐면은 인현왕후가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뭐 이래 해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런 파국이 오기 전이었죠. 어느 날 나에게 말하기를 꿈에 선왕과 선우를 만났는데 두 분이 나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수고는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없으니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야, 그 꿈 얘기한 거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너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인현 왕후가 숙종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선대 왕과 왕비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요, 장옥정은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하네요. 라는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꿈 얘기를 했을 뿐이야. 꿈인데. 근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아들을 낳고 너는 아들을 못 낳았잖아. 너 이거 거짓말 질투한 거지. 은혜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 이 숙종이 폐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폐위되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너무 그러니까 쫓겨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숙종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이 궁궐에 있는 인현 왕후와 관련된 모든 것은 태우라. 태우라. 아니 왜 그 정도? 아니 내가 보기엔 뒤에서 조종하는 장희빈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재수가 없는데 다 태우지요. 그년의 막. 옷깃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뭐 이럴 쓰지 갑자기, 않을까? 막. 진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연하고 있겠지만 어이없이 쫓겨나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인현왕후 폐위 4일 만에
장옥정한테는 또 인생 역전의 기회가 또 나옵니다. 덕이 후궁에 드러나 일국의 모의가 될 만하니 이에 올려서 왕비를 삼노니 예절에 따라 즉각 거행하게 하라. 숙종이 비어있는 인현왕후의 자리, 그 왕비의 자리에 장희빈을 앉히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 진짜 중전을 시키는 거예요? 네. 와. 원래 궁녀가 중전이 될 수 없는 거죠. 안 돼.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불가능한 거예요. 천만 가능한 궁녀는. 아. 정말 조선 역사 이래 최초 중인 출신 궁녀가 지금 왕비가 된 궁녀에서 국모가 된 거예요. 이건 아마 궁녀에서 국모.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통틀어서도 정말 가장 높은 올라갈 수 있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유일무이한 인물이 바로 장인빈이다. 자, 이때 숙종이 왕비로 책봉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이렇게 기록이 남겨요. 자나 깨나 구하던 짝에 합당하고 일찍부터 아름다운 자태를 타고나고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연애 편지네요. 정말 숙종은 진짜 사랑꾼, 이렇게 보면 사랑꾼이긴 해요. 그러게. 근데 숙종이 사랑한 사람은 장희빈뿐이었네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뭐 그렇죠. 와,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그 클라이막스, 그것은 곧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에요. 역사는 항상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장희빈이 둘째를 낳을 때 둘째가 죽어요. 네, 둘째가 죽고 그때부터 이 장희빈이 몸이 안 좋아요. 네, 몸이 안 좋아요. 게다가 굉장한 어떤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서 거기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몸이 아팠나 봐요. 예, 아프면 뭐 사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숙종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혹시 또 이 젊은 것들이 또 등장해서 우리 남편을 또 이게 홀리면 안 되잖아요. 저기 맨 앞에 저 아이 왜 저리 교태스러워? 대궐에서 내쫓든지 아님 눈에 안 띄는 세닥방으로 치우든지.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희빈이 궁녀들 여자 관리를 다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설마. 허점이 있었네. 또 궁녀를 만나요? 그 궁녀들의 맨 마지막 저 끝까지는 안 봤어? 아래쪽 그냥 허드렛이라는 무수리 이쪽까지는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무수리 출신의 숙빈최 씨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여진이 등장한 거예요. 숙빈최 씨는 인현왕후 존경하고 잘 따르는 그런 쪽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숙종이 또 이 숙빈최 씨한테 푹 빠집니다. 예, 푹 빠져요? 예, 푹 빠지는 거예요. 장희빈이 약간 본인이 저지른 대로 되갚는 느낌이 있다. 되받는 느낌이 있다. 인가응보. 인가응보의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요, 장희빈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희빈의 그 가혹행위가 전해져요. 숙종이 어느 날 초서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용이 나타나더니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이제 구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 처소에 가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항아리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항아리 뒤집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를 저 뒤집어 봐라 라고 시켰더니 그 안에서 사람? 시체? 숙빈최 씨가 나와요. 괴롭힌 거야. 숙빈최 씨가 임신을 했는데 몸이 묶이고 매질을 당한 상태에서 항아리 속에 감금돼 있었던 거야. 아이고야 무서워라. 진짜 와 독하네요. 대박이다. 근데 어쨌건 지금 숙종이 이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숙빈최 씨는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이때 고변이 하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리는 거야. 고자질하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남인 쪽이었어요. 남인 쪽인 우의정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인현왕후 측 서인 그 세력 측에서 이 장희재에게 청탁을 넣으려고 했다. 장희재가 사람을 매수해서 수빈채 씨를 죽이려 그 했다.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쵸. 우리 여동생 사랑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수빈채 씨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숙종의 눈을 지금 흐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숙종이 딱 오니까 아니 어디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조사해. 조사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봐. 라고 했더니 진짜요? 아 이게 첫 번째 배 우의정이 그 소론의 어떤 청탁 이게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데 이런 것들이 다 조작이었던 거예요. 조작. 그러니까 남인 측에서 자신의 어떤 그 정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숙종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까지 실권을 쥐고 있었던 그 남인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남인들을 아웃! 남인이 무너지면 이게 누가 위험해지는 거죠? 장희빈. 장희빈이 위험해지다. 자, 이때 숙종이 또 엄청난 선언을 또 합니다. 또요? 네. 바로 장희빈 중전에서 희빈으로 강등. 게다가 장희빈한테 너 방 빼. 방 빼. 왜냐면 이게 중궁전이니까 여기는 중전이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너 방 빼. 너 별채로 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비어있는 이 중전의 자리 누가 차지했을까요? 수빈채 씨?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쫓아냈던 인현왕후를 다시 데리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1694년 인현왕후가 쫓겨난 지 5년 만에 결국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와. 야, 근데 희빈 성격상 완전 눈 뒤집혔겠다. 그 인현왕후 입장에서 쓴 인현왕후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만민의 어미요 세자의 어미다. 왜냐면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경종 있잖아요. 경종 엄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만민의 어미요 내가 이 세자의 엄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무리하게 구느냐. 너 인현왕후? 너 나한테 절해. 저래? 응, 너 나한테 절해. 중전인데도. 그 정도까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 나한테 절해. 뭐 심지어 이 반찬 다 뒤집어 엎고 이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인현왕후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자들 싸움.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자 인현왕후가 좀 이상해져요. 인현왕후가 이상해진다고요? 몸이 아프죠. 네, 몸이 아파져요. 목도 아파. 게다가 뭔가 이 인현왕후가 너무 아픈데 이 아픈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장희빈 쪽에 있는 처소에 있는 그 궁녀들이 내 방에 와가지고 뭐 구멍을 내고 엿본다든지 뭐 왔다가 나를 감시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았나 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왕비가 이렇게 아프면 후궁인 장희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도와와서 무난도 하고. 당연하죠. 예. 서열이 다른데. 근데 장희빈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와요. 왕비를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지금요. 내가 왕비였는데 안 와요. 어머머머머. 결국 그런 분위기 속에서 궁에 들어온 지 7년 만에 결국 인현왕후가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때가 30대 중반. 이때가 35세. 35세. 네. 35세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한창 나이에. 그런데 이 충격파가 가시기도 전에 숙종의 귀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뭐지? 그게 뭐냐면
바로 장희빈 처소에 신당이 차려졌대요. 신당이. 보통 사람 아니네. 이제 장희빈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중전이 좀 병을 얻게 해주세요. 병을 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숙종의 귀에 들어옵니다. 살을 날린 거네. 네. 진짜 이건 합리적으로 좀 의심할 만하다. 그러게요. 특별한 병이 있는 게 아닌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숙종이 분노합니다, 또. 그래서 장희빈 궁녀들 다 데려와서 엄청 고문시켜요. 결국은 장희빈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인현왕과 죽기를 기원했다는 그 진술을 받아냅니다. 바다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 궁궐내 이렇게 흙을 파보니까 진짜 뭐 저주하는 물건들, 뭐 흔적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흉측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진짜로. 진짜였구나. 그런데 그 숙종의 귀에 장희빈이 신당을 차리고 그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누굴까요? 최 씨? 맞아요. 수빈 씨가 숙빈 최 씨. 인현왕후를 따랐던 숙빈 최 씨가 이 장희빈의 만행을 숙종에게 밀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장희빈이 인현왕후 죽이기 위해서 몹쓸 짓을 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죠? 숙종 열 받았죠? 이러면 숙종은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합니다. 또요? 바로 장희빈에게 자결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걸로 죽는 거구나. 그렇죠. 게다가 앞으로는 후궁이 왕비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법을 제정토록해요. 쉽게 얘기하면 장희빈 특별법. 예, 이런 일은 이제 없다. 장희빈법을 만드는. 그렇죠.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런데 마지막이잖아요, 어쨌건. 마지막이니까 장희빈이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 소원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아들 한번 보려는 거. 네, 아들 한번. 그래서 숙종이 마지막 손 들어줄게라고 해서 아들을 만나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장희빈이 내 너를 두고는 못 간다라고 하면서 남자의 중요 부위를 꽉 쥐었답니다. 아들을 거세시켰다는. 네. 진짜요? 우리 저번에 첫째 얘기했잖아요. 경종은 후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근데 자기 아들 그러면 자기 손해 아니에요? 그 숙종에 대한 복수지. 넌 앞으로 후사가 없어. 와, 그래도 아들을. 이러면서 자결하려고 했지만 장희빈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안 죽겠다 저렇게 버티니까 결국 숙종이 강제로 매겨라 라고 해서 팔, 다리, 허리 다 잡고 입 벌리게 해서 사약 집어넣어서 죽여. 야,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